2018 한국기원 총잡의 시니어 바둑리그에서 KH에너지가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23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2018 한국기원 총잡의 시니어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서 KH에너지가 상주명실 상감한우를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선취점은 강훈 선수가, 결승타는 주장 조치훈 구단이 기록했는데요. 자, 조치훈 선수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치훈 선수 이번 챔피언 결정전에서 1차전에 이어 2차전까지 모두 승리를 거두었고요. 자, 챔피언 결정전 2차전 부산 KH에너지가 승리를 하면서요. 2018 시즌까지 통합 우승을 이루어냅니다. 앞서 1차전을 패한 상주 명실 상감한우는 주장 서봉수 구단을 3국으로 돌리는 최강의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국 출전조차 하지 못한 채 패하는 아쉬운 결과를 낳았는데요. KH에너지는 지난해에 이어 같은 상대와 겨뤄 또 한 번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중간에 좀 위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선수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대회 2연패를 한 것 같습니다. 7개 팀 14라운드의 정규리그와 상위 4개 팀의 포스트 시즌으로 4개월여의 대장정을 이어온 2018 한국기원 총잡의 시니어 바둑리그는 다음 달 21일 폐막식으로 올 시즌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최정 구단이 제23기 한인대 프로여자 국수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5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3기 한인대 프로여자 국수전 결승 최종국에서 최정 구단이 이스라 5단에게 102집 반승을 거두고 종합전적 2대1로 우승했습니다. 지난 22기 대회에 이은 2연패입니다. 졌다고 생각했던 바둑을 이겨서 좀 뭔가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다른 대회에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기대회 우승 자격으로 시드를 받아 본선에 직행한 최정 구단은 16강에서 차주의 아마 6단, 8강에서 김미리 4단, 4강에서 오유진 6단을 연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결승 1국에서 일격을 당했지만 2, 3국에서 승리해 역전했습니다. 최정 구단의 우승으로 제23기 한인대 프로여자 국수전은 4개월간의 장정을 마쳤습니다. 제2회 한국재즈 여자 기성전의 8강 대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2일과 23일에 열린 제2회 한국재즈 여자 기성전 16강 7경기와 8경기에서 최정 구단과 오유진 6단이 각각 승리를 거두고 8강행 마지막 두 자리를 채웠습니다. 네, 그 대국도 오늘처럼 열심히 준비해서 후회 없는 바둑을 두고 싶습니다. 올해 8강 대진 완성 결과는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엄마 기사 김혜민 8단이 김채영 5단을 꺾고 8강에 올라 주목을 끌었고 아마추어 이루비가 사상 첫 아마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29일부터 시작된 제2회 한국재즈 여자 기성전 8강전은 다음 달 6일에 4강 진출자를 모두 가려내게 됩니다. 두 번째 여자 기성이 탄생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매주 월, 화요일 저녁 8시 바둑TV 생중계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 미디어데이 행사가 지난 26일 한국기원 2층 대회장에서 열렸습니다. 미디어데이에는 포스트 시즌 진출팀 4개 구단의 감독과 주요 선수들이 참석해 각오를 밝히는 등 기자단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규리그 1위 포스코 캠텍은 2011년 통합 우승 이후 7년 만에 정규리그 1위를 탈환하며 사상 두 번째 통합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요. 가장 가능성이 큰 팀은 정관장 팀이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못한 이번에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령탑이 교체된 디펜딩 챔피언 정관장 황진단은 후반 질풍 같은 연승으로 포스트 시즌에 안착했습니다. 결정이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아보고 선수들이 좀 편한 마음으로 좀 준비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포스트 시즌에 오른 킥스는 김지석 주장의 딸 100일 반지로 챔피언 반지를 노린다는데요. 그리고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까 저기 반지가 좀 눈에 띄는데 저 반지를 갖기엔 제가 가장 뭔가 어울리는 사람 아닌가. 승자승으로 BGF를 꺾고 창단 후 첫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한 한국물가정보의 각오 역시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희가 우승하고 김정 선수한테 따로 또 반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플레이오부터 열심히 올라가서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0일 준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로 시작된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은 다음 달 9일부터 플레이오프 3번기가 치러지고 16일부터 챔피언 결정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10월 새로운 프로기사 부부가 두 쌍 더 탄생했습니다. 지난 14일 김대용 6단과 김수진 5단이 결혼식을 올려 국내 7번째 프로기사 부부로 새로운 시작을 알렸는데요. 2016년 김진훈, 김혜린 부부에 이어 2년 만에 들려온 커플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이영구 9단과 오정아 3단이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2012년부터 6년간 교제해온 두 사람은 현역 정상급 두 기사의 결합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결혼을 앞둔 이영구 9단이 바둑리그에서도 연승 가도를 달리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해 지켜보는 바둑 팬들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이영구 오정아 커플은 결혼식 이틀 후 오정아 3단이 제9회 국룡산 병성배 세계여자 바둑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해 신혼여행까지 미루는 투혼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오정아, 이영구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제2회 창원시장배 경남 바둑대회가 제18회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를 기념해 10월 28일과 11월 4일 한국기업 마산지부에서 열립니다.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뉘어 치러지는 이 대회는 10월 28일에는 일반 여성부와 학생부의 개인전이, 11월 4일에는 클럽 단체부의 단체전이 열리는데요. 2회째를 맞은 만큼 많은 선수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제2회 창원시장배 경남 바둑대회가 이곳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장에서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화축제 등 볼거리도 풍성한 이곳 창원에서 좋은 구경도 하시고 수담도 나누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18회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기념 제2회 창원시장배 경남 바둑대회는 각 부문별 8강까지 푸짐하게 시상합니다. 제18회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는 다음 달 9일까지 마산 어시장과 창동, 오동동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바둑계 핫이슈와 반드시 짚어봐야 할 주제들을 바둑 전문 언론인에게 들어봅니다. 위클리 포커스. 오늘은 중앙일보 정아람 바둑 전문 기자와 월간 바둑 이영재 기자, 바둑 해설가 김영삼 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11월 5일은 바둑의 날입니다. 오늘은 바둑의 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은 좀 바둑의 날에 대해서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제 조남철 구단이 일본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이제 프로 제도가 없었거든요. 네. 그 프로 제도가 생기기 전에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게 이제 한성기원이고요. 그 당시에 남산에 만들었는데 그 날짜가 11월 5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조은현 국회의원께서 주도해서 만든 바둑진흥법을 만들고 나서 바둑의 날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한성기원을 처음 만들었던 11월 5일로 정했습니다.
45년도에 남산동에 설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가 광복 이후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정이 꽤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독재가들의 후원을 받아서 남산교원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도 엄청나게 많이 이사를 다녔다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뭐 나라도 어려웠었고 또 바둑이 무언지조차도 잘 몰랐을 때였고 바둑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의 독재가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기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사를 아주 많이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바둑팬이 불과 3,000명 정도에 불과할 때였는데 조남철 선생님께서 바둑팬이 10만 명이 되는 게 이제 평생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뭐 갤럽의 조사에서 바둑팬이 800여 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조남철 선생님의 소원을 이루고도 남았죠. 네, 그럼 바둑의 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네, 바둑의 날이 제정된 건 이제 국회에서 바둑진흥법이 통과되고 바둑진흥법 시행령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조명을 받게 된 건데요. 네. 사실 요새 뭐 다들 스마트폰으로 캘린더 어플 이렇게 다 쓰고 계신데 저도 보니까 11월 5일에 바둑의 날이라고 이렇게 벌써 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둑진흥법이 통과가 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는데 저희가 적어도 하루 11월 5일 날에는 공식적으로 국가가 지정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 바둑 행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좀 저희가 가을에 의미 있는 행사를 하면서 바둑 팬들을 좀 모으고 바둑 보급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바둑의 날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도 열린다고 들었어요. 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좀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뭐 가장 이제 관심을 갖는 행사로는 7대 국수, 우리나라를 빛낸 7명의 국수를 선정한 다음에 그 국수들을 이제 뭐 시상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네. 혹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바둑을 통한 보급 그리고 세계대회에서의 성적 뭐 이런 걸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했을 때 많은 바둑 팬들이 이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7명의 기사를 국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조남철 선생님이 첫 번째로 이제 당연히 유일하게 이제 대국수 징호를 받으신 분으로 당연히 뭐 제 1번으로 들어가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조남철 구단의 사실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위기 개론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저도 있는 들어봤습니다. 뭐 바둑 저서를 굉장히 많이 편찬을 하셨는데 한국이 바둑 불모지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바둑 용어를 만드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둑을 쉽게 배울 수 있게 연구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에 굉장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어요. 근데 뭐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당대 최고의 실력자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뭐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뭐 선수로서의 어떤 대국에만 좀 열중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책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활동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 이 점 또한 언급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고인이 되셔서 저희가 이제 뵐 수는 없게 됐는데요. 사범님은 혹시 조남철 선생님을 생전에 이렇게 살아 계실 때 뵀던 기억이 있나요? 많이 뵀었고 대국도 한 번 했었어요. 아, 네. 삼성화재 예선전에서 한 번 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워낙 연로하시고 하니까 몇 수 두시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젊은이가 잘 두네. 보통 이렇게 가끔 오래간만에 한 번씩 나와서 두시면은 조금 두시다가 이제 들어가시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말년에 제 기억에는 고2를 훨씬 넘기셨을 때인데 본선 진출에 성공을 해서 감투상을 받았던 기도문화상 감투상을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바둑대상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으로 치면 바둑대상에 감투상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남철 선생님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2001년도예요. 네, 2001년도인데 그 당시 이제 8월 달이었는데 제 1회 조남철 국수배 어린이 전국 바둑대회가 당시에 창설이 됐는데 제가 그 대회에 출전을 해서 이제 본선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이제 개막식을 할 때 부안에서 했거든요. 선생님께서 이제 부안 체육관 이제 입구에서부터 단상까지 쫙 걸어오시는데 마치 이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쫙 이제 갈라지면서 선생님이 입장하는 모습을 보는 시선이 쫙 있는데 당시엔 제가 저도 시합에서는 지금은 프로가 된 권영진 3단에게 져가지고 우승은 못했는데. 아, 그럼 준우승 하신 건가요? 아니요, 준우승도 아니고 한 8강쯤에서 진 걸로.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부르기를 보통 일반 기사들은 사범이라는 호칭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국수 타이틀을 획득했던 분들은
국수라는 호칭을 많이 써요. 예를 네. 들자면 김인 구단에게는 그 선배 기사들께서 김국수라는 호칭으로 네. 부르고 조은영 구단은 조국수, 뭐 서봉수 구단은 서명인. 네. 조 선생님한테만은 조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생님 호칭을 받는 분은 네. 조남철 구단뿐이죠. 이게 대화를 이제 나눴을 때는 그분의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저 뭐 워낙 어릴 때 봤고 그리고 네. 너무 이제 바라보기조차. 아, 너무 높으신 네. 분이니까. 네. 예. 근데 마지막에 이제 좀 말년에도 돌아가시기 전에도 가끔 인사드리러 가면은 바둑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바둑에 대한 애정이 정말 엄청나셨던 것 같아요. 뭐 평생을 이제 바둑 보급 그리고 바둑과 이제 한 평생을 살았다라고 봐도 전혀 네.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죠. 조남철 구단 선생님께서 평생 3번을 울었다고 하는데 마지막 3번째 울었던 날이 네. 관철동에서 이제 그 한국기원 회관을 번듯한 회관을 만들었을 때 마지막 울음을 보이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만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좀 그 기원이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지금 상황에서의 건물은 굉장히 허름하지만 네. 67년도에 만들었을 때는 그 주변에서 가장 괜찮은 번듯한 건물이었다라는 얘기가 그랬군요. 있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한국기원을 가면은 저희들이 물론 프로기사들도 대국을 많이 했고 그리고 사무국도 있었지만 그땐 또 일반 회원실과 특별 회원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지금 생각해봐도 유명하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문인들부터 시작해서 예술인들 해서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의 교류 장소, 네. 바둑도 돕고 바둑도 많이 보급을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그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좀 문화 교류 측면인 것 같은데 관철동 쪽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신문사 기자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좀 그 한국기원을 자주 방문을 해서 네. 좀 이런 교류가 많았는데 지금은 좀 그 전에 비해서는 좀 교류가 적은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네, 이제 바둑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되돌아온 길도 짚어봤고,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글씨를 읽을 줄 알면 바둑을 둘 줄 안다. 뭐 이런 이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바둑 두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바둑에 관심이 많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바둑계가 뭐 세계의 바둑을 더 주름잡고 서양권에도 바둑을 많이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조남철 선생님은 바둑을 보급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이제 바둑은 잡기나 오락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남철 선생님 하면은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게 기도 보국. 네, 바둑을 통해서 이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건데 바둑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성숙해지는 모습, 나아지는 모습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게 또 지금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 이렇게 또 뭔가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대에 바둑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사람들이 좀 바둑을 더 즐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생각난 게 조남철 선생님은 그럼 인공지능의 탄생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을 보셨다면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마 더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사실 인공지능 때문에 바둑이 더 많이 알려지는 거기도 네, 하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바둑의 어떤 신비 사실 알파고 이번에 그 다큐를 보면 네. 굉장히 바둑의 신비가 많이 조명이 돼 있잖아요. 저도 이번 구글이 만든 다큐멘터리 알파고는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어떤 바둑의 오묘한 점, 바둑이 굉장히 담고 있는 그런 좀 미스테리한 부분 이거를 잘 조명했다고 보는데 이런 신비한 부분을 잘 건드려서 이게 잘 보급이 되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좀 세계적인 좀 기도 보급이 되는 그런 측면으로 오히려 반가워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바둑의 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바둑의 날을 통해서 한국 바둑의 과거, 그리고 역사, 그리고 미래까지 되새겨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날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